콜럼버스 앤드 이종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양무직 공이었던 도미니코 콜럼버스와 수산나 디 폰타나로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가톨릭을 깊이 신봉했던 그는 가업을 돕다. 1476년 26세 선박 항해 중 해적의 습격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리스본에 상륙했다. 이후 그곳에서 지도 제작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수학자 토스카넬리로부터 받은 지도를 바탕으로 그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가면 육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검은 바다로 불리던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후원자를 찾아 나섰다. 1478년에는 포르투갈의 관리이자 선장의 딸인 펠리파 페레스토렐로 다 무니스와 결혼하여 장인으로부터 항해술을 배우고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이후 스페인 이자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 마침내 대서양 횡단에 나서게 된다. 당시 콜럼버스는 신대륙 지배권과 수익의 10%, 귀족 및 제독 칭호 등을 요구했다. 여왕은 핀타와 니냐우 투척을 지원했고 선장 핀손 형제가 제공한 산타마리아오를 포함해 총 3척의 배가 마련되었다. 승선한 90명의 대원 중에는 의사, 목수, 은세공사, 아랍어 통역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492년 8월 3일 역사적인 항해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한 달 정도면 신대륙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끝없는 망망대해만 펼쳐졌다. 지친 선원들의 원망과 불만이 극에 달하자 9월 24일 콜럼버스는 항해 일지에 육지의 조짐이 보이는데도 선원들과의 관계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기록했다. 10월에 들어서도 동요가 심해지자 그는 며칠 내로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목을 베어도 좋다라며 선원들을 달래고 설득했다. 마침내 10월 12일 새벽 핀타오의 로드리고 데 트리아나가 육지가 보인다 라고 외쳤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은 산살바도르 섬이었다.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담배와 해먹은 들침대를 얻고 원주민 인디오 7명을 데리고 귀국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여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진행된 2차 항해 1493년은 1700여 명 규모의 대단히 원정이었다. 하지만 1차 항해 때 남겨두었던 선원 40여 명은 원주민에 의해 전멸한 상태였다. 총독이 된 콜럼버스는 이때부터 잔혹한 정복자로 변모했다. 금을 약탈하고 원주민을 노예로 팔아넘겼으며 금을 가져오지 않는 이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원성이 높아지자 이자벨 여왕은 그를 본국으로 강제 소환하기도 했다. 이후 3차, 4차 항해를 거치며 파나마 연안까지 도달했으나 자신을 지지해주던 이자벨 여왕이 사망하면서 그 역시 후원자를 잃고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인도라고 착각했던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후 그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이들에게 보여준 일화가 바로 계란 세우기이다. 달걀을 세워보라는 말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자 콜럼버스는 달걀 끝을 조금 깨뜨려 세워 보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의 위대함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1506년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눈을 감으며 그는 죽어서도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의 유해는 산토도밍고로 옮겨졌다가 그곳이 프랑스 영토가 되자 아바나로 이후 스페인의 영웅으로 다시 재조명되면서 현재의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으로 옮겨졌다. 세비야 대성당에는 그의 유언을 반영해 스페인 옛 4개 국왕의 조각상이 콜럼버스의 공중 공양된 옹구를 짊어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로 안치되어 있다. 조선 건국 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 세계는 신대륙 발견과 함께 새로운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었다. 훗날 미국이 독립하는 1776년까지 약 300년간 이러한 식민 지배가 이어졌다. 오늘날 멕시코 등지에서는 그에 대한 철거와 훼손 시도가 이어질 만큼 콜럼버스는 잔혹한 정복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대서양을 횡단한 그의 도전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항해로 기록되고 있다. 누군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폄훼하고 시덥잖게 얘기하고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듣고 콜럼버스가 그때 제시한 것이 계란을 세워보라고 계란을 하나 주었다. 그러자 그 인물은 계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도 제대로 평평한 바닥에 계란을 세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계란의 한 귀퉁이를 조금 깨뜨린 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세우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콜럼버스가 얘기했다. 그렇게 세우는 법을 최초로 발견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어떤 위인이든 최초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나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과연 그렇게 모든 이들이 신대륙 발견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을 해낸 사람은 콜럼버스였던 것이다. 이렇게 선구자 개척자가 해낸 것을 역사는 높이 평가하고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하는 것이다. 그가 비록 정복자로서 여러 잘못을 한 점도 있지만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관해서는 그의 업적을 기려야 할 것이다. 영화로 소개된 콜럼버스의 장대한 탐험을 영상화한 것도 멋있지만 그 영화 음악의 주제곡 컨퀘스트 오브 패러다이스도 유명해지기도 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인류사의 하나의 큰 분기점이기도 했다.